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1년 5개월, 6개월, 대략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정년기에 잘 아는 어르신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4번의 계절을 남편과 지내보니 남은 세월도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남편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고 그 청혼을 수락하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잘 지냈어요. 물론 시댁과도 잘 지냈어요. 특히 시누이와 사이가 꽤 좋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긴 하지만 서로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서슴없이 연락해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외동인 저에게 여동생이 생긴 듯해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저희 친정뿐 아니라 시댁까지도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두 집안 다 그럭저럭 재력이 있는 편이라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웠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양쪽 집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안 사람은 집안 살림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전 그 뜻을 받아들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죠. 뭐 이끌 살림도 없었던 터라 그냥 보통 전업주부와 다를 것이 없긴 했지만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시집살이? 고부 갈등? 이런 건 걱정도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한테 워낙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우리 엄마는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킬 거라고 나 어릴 때부터 말했었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이런 남편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들 중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온화하고 너그럽던 시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켜보려고 시동을 걸고 있더군요. 주로 전화로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아가, 저녁 메뉴는 정했니? 네, 아까 그이가 연락이 와서 김치 콩나물국이랑 쭈꾸미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장봐왔어요. 뭐? 확실히 우리 민철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한 게 맞아? 그럼요, 어머님. 전화까지 와서 해달라고 하던걸요. 그래? 그건 우리 민철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들인데. 혹시 네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민철이가 네 생각을 해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민철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레시피 문자로 보낼 테니 그걸로 해서 먹이거라. 꼭 그걸로 해서 먹여. 알겠니? 전 2가지 메뉴 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시모 혼자 소설을 쓰더니 저녁 메뉴까지 정해주더군요. 전 알겠다고 말만 하고 남편이 먹고 싶다던 메뉴들로 저녁을 차렸고, 남편은 엄지척까지 해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칠 수 있었죠. 그 뒤로도 이따금씩 저녁 메뉴에 대한 간섭은 이어졌고, 전 기계적인 대답만 할 뿐 제가 정해놓은 대로 하곤 했습니다. 거기까진 참을만 했는데 메뉴 간섭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를 정말 미치게 했던 건 바로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엔 어김없이 시모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아가, 오늘 입을 옷 정했니? 정했으면 어디 한번 보여주거라. 이렇게 시작된 시모의 간섭은 제 옷장에 있는 옷이란 옷을 다 꺼내 수십 벌 옷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결정하고서야 끝이 나곤 했어요. 언제나 그 끝은 제가 원래 입고 가려던 옷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시모는 늘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가족 모임 날 다른 어른들도 많이 오시는데 괜히 차림 때문에 트집 잡히면 너만 기분 상할 거 아니니? 그러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주려무나. 어떻게 생각해야 이 선 넘는 간섭과 시집살이가 좋게 생각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쯤이었어요. 시모의 생일날이 되었고 이번 생일은 시댁에서 하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이번 생신은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그렇게 알고 오빠랑 저녁 시간 맞춰서 오면 돼요. 네? 일찍 가서 저녁 준비해야죠. 아니에요. 이번 생신상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시간 딱 맞춰서 와서 밥만 먹고 가요. 혹시나 일찍 오면 문도 안 열어줄 거니까 행여나 혹시나 일찍 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사실 시댁에서 한다길래 걱정이긴 했는데 시누이가 저렇게 나서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점점 불편해졌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누이가 말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혼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누이는 이럴 줄 알고 자신이 더 빨리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며 도울 것이 없으니 쉬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을 살펴보니 시누이 말대로 음식은 마무리 단계였고 뒷정리라도 도울까 하는 마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시누이가 득달같이 막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언니,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소파에 가서 쉬어요. 이거 전부 내 손으로 차렸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언니가 도우면 혼자 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뒷정리만 할게요, 아가씨. 딱 뒷정리까지만요. 뒷정리든 앞정리든 혼자 다 할 거니까 나중에 상 차릴 때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아가씨는 저를 끌어다 소파에 강제적으로 앉혀버렸고 그렇게 전 감사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은 소파에 귀는 주방에 둔 채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온 시모가 집안 상황을 살피더니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아무리 요즘 시댁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시누이는 주방에서 죽어라 일하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편히 쉴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며 저를 혼내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은 오묘한 감정이 들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제 입장에선 무어라 말을 꺼내는 것도 참 애매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의 소리를 들은 시누이가 손에 묻은 물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뛰어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만! 언니 혼내지 마. 언니는 같이 할 거라고 일찍 왔는데 내가 혼자 한다고 우겨서 언니도 벌 서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시누이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쯤 했으면 시모도 이해하겠지 싶었는데 시모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너 혼자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게 말이나 되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시모는 점점 열을 올려갔고 그런 시모의 태도가 시누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시누이가 시모의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난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 그렇잖아. 엄마 생신상 딸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차리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 엄연히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난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엄마 자식이야. 그런 자식이 엄마 생일 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 생신상 혼자 정성껏 차려주겠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가끔 시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 똑부러지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이날 보니 말도 참 똑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저를 노려보고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이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다이어트를 한다며 저녁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저녁은 먹지 않을 거라며 자기 밥은 담지 않더라고요. 전 밥을 제외한 음식들을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옮겼고 시모는 완성된 음식들의 간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이 완성되고 남편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 자리엔 딱 보아도 새밥이 아닌 식은 밥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했고요. 이 무슨 짓거리인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 당황스러움에 밥엔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왜 그런가 싶어 저를 보다 밥을 발견했고 저보다 더 당황한 남편이 이유를 물어오더군요. 여보, 왜 당신 밥만 식은 밥이야? 저라고 왜 제 밥만 식은 밥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 할 수 있는 답이 없었고 저를 대신해 시모가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거 밥이 모자라서 한 그릇은 식은 밥으로 펐는데 그게 그쪽으로 갔나 보구나. 밥이 식어서 그렇지 오늘 한 밥이니 그냥 먹어도 돼. 당연하다는 듯 시모는 이렇게 말했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온 시누이는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밥이 모자라서 은영이한테 식은 밥을 줬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런다 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은 밥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앉아서 밥이나 먹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밥이 모자라서 은영이한테 식은 밥을 줬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런다 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은 밥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앉아서 밥이나 먹어. 시모의 말에 신우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자리에 놓인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바꿔놓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먹는 건 몰라? 아유, 깜짝이야. 깜빡했어, 얘. 그렇다고 넌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 아니, 깜빡했다고 한들 밥도 넉넉히 해서 밥솥에 밥 많이 남았던데 왜 언니한테 식은 밥을 줘? 그거야 먹다 보면 네 아빠나 오빠가 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 그랬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찬밥 먹일 수 있어? 따뜻한 밥 먹여야지. 전 어이가 없었고 저보다 시누이가 더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두 남자에게 밥이 모자라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 대답을 내놓았죠. 원하는 대답을 들은 시누이는 시모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됐지? 내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혹시나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서 말이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같은 시엄마가 어때서? 몰라서 물어? 나 지금 엄마 때문에 결혼까지 망설여져. 혹시나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차별 대우를 한다. 난 사랑이고 나발이고 당장 이혼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 먹는 거로 차별하는 건 해도 너무 치사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고 얼른 밥이나 먹자. 시부의 말에 시누이의 말이 끊기긴 했지만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시모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듯 엉덩이를 들썩거렸지만 시부가 인상을 쓰며 쳐다보자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하던 식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좋기만 했던 부부 사이는 나빠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생일날 식은 밥을 대하던 제 태도를 탓하고 들었고 저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요. 국가 식은 밥 좀 먹는 게 어떻다고 어머니 생일날 분위기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어? 뭐?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그저 숨만 쉬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걸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애초에 그딴 행동을 한 어머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왜 나 미워해? 어머니가 당신을 왜 미워해? 그러면 좋아서 식은 밥을 줬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따뜻한 밥 한 공기 주는 것도 싫을 만큼 나 미워하고 있어. 그걸 아가씨도 알고 나도 알고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은 왜 몰라? 여보, 어머니가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도 들었잖아. 혹시나 아버지랑 내가 밥이 모자랄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말자. 누가 봐도 시모가 저를 미워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남편은 괜한 오해라고 하며 좋게 설명을 하고 나서더군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하나마나한 설명들로 풀리기엔 이미 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뒤였습니다. 자신의 설명에도 제가 여전히 투명하게 굴자 남편은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흰 처음으로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부부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무조건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남편의 행동에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함께 백화점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적당한 변명거리가 없었던 전 하는 수 없이 시모와 백화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모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무슨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백화점을 돌며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짐이란 짐은 다 제 손에 쥐어주고선 끊임없이 쇼핑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동안 돈을 써대던 시모는 돈 쓰는 것도 힘들다며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배가 고팠던 터라 시모를 데리고 백화점 근처 식당으로 갔고 빠르게 주문을 마친 후 시모 물건을 들고 있느라 뻐근했던 어깨를 두드리고 있을 그때였어요. 어머, 아가, 어떻게 하니? 나 지갑이 없어졌어. 아무래도 아까 계산하고 거기에 두고 왔나 봐.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가방이 없어요? 그래, 없어.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가지고 오렴.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니? 시모의 지갑은 남편이 첫 월급을 타 사준 지갑으로 의미가 큰 지갑이란 걸 알았던 터라 전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마지막 매장에 들러 지갑을 찾기 시작해 시모가 돌았던 매장을 차례대로 돌며 지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CCTV라도 돌려봐야 하나 싶어 고객센터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얼른 다시 오렴. 지갑 찾았어. 네? 지갑 찾았다고. 자켓 주머니에 있지 뭐니? 아, 주머니에요? 그래, 10년 감수했다 정말. 어쨌든 지갑은 있으니까 얼른 오렴. 시모의 말에 전 다시 식당으로 향했고 식당에 가니 시모는 제가 주문한 음식까지 다 먹어치운 후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다 남기긴 했는데 제 음식까지 제가 손댈 수도 없게 다 헤집어 놓은 뒤였어요.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요. 시모는 저를 향해 네가 어쩔 건데? 라는 말을 써놓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저는 저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젠 그 이유와는 무관하게 더는 참지 않기로 했죠. 그동안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많은 노력들과 식은 밥을 보고서도 불만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저의 모든 지난날이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그야말로 각성을 해버렸던 거죠. 시모는 제가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 상황 파악을 끝내자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집에 가자꾸나.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너무 피곤해. 그러든가 말든가. 전 시모의 말을 다 무시한 채 배를 눌러 주문을 다시 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시모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집으로 가자고 하는 말 못 들었어? 보면 모르세요? 밥 시키잖아요. 참나, 어른이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나면 당연히 너도 따라 일어나는 게 예의야.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배웠니? 제가요, 하루 종일 어머님 수발 들며 쫓아다니느라 쫄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니 없니 그건 어머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고 전 일단 밥은 먹어야 하니 기다려 주시던지 먼저 가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쫓아다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똥개 훈련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니 힘든 건 둘째치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런 저의 태도에 시모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팔짱까지 끼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휴, 너의 지금 이런 무례한 태도는 네 친정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겠구나. 아무래도 네 꼴을 보아하니 내가 네 엄마한테 할 말이 많을 듯하구나. 할 말 많으시면 통화해야죠. 그건 어머님 뜻대로 맘대로 하시고 가실 때 가더라도 오늘 산 저 짐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두고 가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하루 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 가지도록 할게요. 그날 시모는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혼자 지고 이고 택시를 타기엔 짐이 많았던 터라 시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단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시모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심이었던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 택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고 그 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평소 기부하던 단체에 모두 기부해버렸습니다. 우려, 걱정, 이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이미 저의 인내심은 한계선을 넘어버렸고 더는 어른 대접을 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TV를 보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시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것인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머니랑 왜 그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냐고. 와, 또 내 탓을 하는 거야? 확실하게 집어줄 테니 잘 들어. 하루 종일 종 부리듯 끌고 다닌 것도 당신 엄마고 잃어버린 적도 없는 지갑 핑계로 똥개 훈련 시킨 사람도 당신 엄마야. 그 와중에 밥도 먹이기 싫었는지 남의 음식까지 다 헤집어 놓으며 혼자 식사까지 마친 사람 역시 당신 엄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먼저 수준 낮게 행동한 사람은 어머님이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려거든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엄마한테 가서 따지고 나 대신 이런 식으로 다시는 행동하지 말라고 말도 좀 전해줘.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긴 한숨을 쉬며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당신이 좀 져주면 안 돼?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당신이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면 어머니도 당신한테 잘 대해주실 거야. 응? 불쌍한 사람? 당신 눈엔 어머님이 불쌍해 보여? 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난 내가 더 불쌍해. 이유 없이 미움받는 내가 더 불쌍하다고. 난 당신 뜻대로 그런 노력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나한테 괜한 기대도 하지 마.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또다시 큰 한숨을 쉬더니 부랴부랴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동안 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며 시댁으로 가서 지낸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는데 참 시모보다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시모 편만 들 수가 있는 것인지. 괜찮냐? 오늘 많이 힘들진 않았느냐? 고생 많았다. 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 수많은 말들 중 딱 한마디만 남편이 해줬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누굴 탓하겠어요?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사랑에 눈이 멀어 믿고 결혼한 제가 미쳤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걸요. 그렇게 눈물도 나지 않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 어제 산 내 물건 잘 챙겨뒀지? 그거 가지고 집으로 좀 넘어오거라. 아, 그거 전부 저에게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다 가진다고 했는데도 두고 가시길래 저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다 팔아버렸는데요?
택도 안 뗀 새 상품이라 꽤 제값으로 받아서 다 기부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일 제대로 했지 뭐예요? 말 그대로였어요. 마음먹고 한 쇼핑이었기에 그 금액이 적지 않았고 시모는 이때껏 들어본 적도 없는 괴성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정말 미친 개야? 그게 돈이 얼만데 뭐? 다 팔아서 기부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돈이 썩어나는 게야? 기부를 하려거든 네 돈으로 할 것이지 왜 내 돈으로 기부를 하냔 이 말이야. 어디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지 이런 미친 거사. 이미 예상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전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해놓고 시모가 고함을 지르든 노래를 부르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하던 일을 했고 어느새 전화는 끊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나 말고 너한테 있던데 네 시어머니 전화 왔더라. 아니 무슨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니? 이 아침에 사돈댁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네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충 들어봐도 네 잘못은 하나도 없던데 그 여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던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님이 엄마한테까지 연락했단 말이야? 그것도 이 아침에? 그래. 아유, 다 됐고 내가 지금 너 데리러 갈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나보고 너 데리고 당장 네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직접 가서 들어봐야겠어. 엄마,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도 이따위로 구는데 너한테는 어떻게 했겠어? 내가 지금 손이 다 떨려온다고. 엄마, 일단 진정 좀 하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기다려줘요, 응? 아휴, 일단 알겠는데 다시 한번 이런 말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혼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2년 전년 욕짓거리냐고. 어쨌든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기죽지 마. 알겠어? 네, 알겠어요. 들어보니 정신 나간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2년 전년 하며 욕까지 한 모양이더군요. 아무리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해도 사돈한테 자식욕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순간 전 이혼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간 수없이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시간을 맞춰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가 부른 사람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제가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의 시모, 즉 시할머님이었고 시조모를 중심으로 오른쪽엔 시부와 시누이가 서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시조모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할머님은 자신의 옆에 저를 앉히더니 따스하게 절 보듬어 주시더군요. 아가, 오는 길에 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이 할미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그걸 다 참고 살았노?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사실은 저의 외할머니와 시할머님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 시할머님은 제 친정 식구들과도 가깝게 지내왔었는데 평소 저를 남다른 애정으로 예뻐해 주시던 시할머님께서 자신의 손주였던 남편과의 맞선을 주선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저희 결혼과 동시에 시조모는 저의 할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며 일체 시댁 일엔 간섭을 하지 않고 계셨는데 엄마를 통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게 되신 거죠. 저의 손을 꽉 잡은 시조모는 득달같이 시모를 잡기 시작하셨고 그 뻔뻔스럽도록 당당하던 시모는 목이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내가 널 이래서 싫어했던 게야. 그리 내가 그 못된 성정을 버리라고 했거늘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친 게야?
이렇게 시작된 시조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너 시집 온 그날부터 네 아랫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손아랫사람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더럽고 굳은 일은 다 시켜먹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뭐?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네 남편 몫이니 알아서 기라고? 내가 이 모든 걸 몰라서 가만둔 줄 알아? 진작 이혼시켜버리고 싶은 걸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뱃속에 민철이가 들어앉았다고 해서 참고 또 참았다.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들면 인간 구실은 하겠지 하면서 또 참았단 말이다. 애들 크면서 눈빛에 도끼도 좀 빠지고 제법 말도 가려서 하는 것 같아 좀 풀어줬더니 또 사고를 치는구나. 또 언행을 그따위로 하고 다녔어.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이젠 사람 될 거라고 했던 내 실수였지. 사실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상하긴 하더군요. 제가 아는 시조모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의 말론 아무 이유 없이 시모를 쥐잡듯 잡았다고 하니 제가 모르는 시조모의 모습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조모만 알고 있는 시모의 민낯은 생각보다 더 경악스럽더군요. 시조모의 입에서 자신의 과거가 흘러나오자 시모는 악을 쓰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참 어이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셔놓고 저는 왜 며느리 길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인가요? 시댁으로 오는 내내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자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께 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의 어떤 점이 그리도 미우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절 길들이려고까지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저한테 적대적으로 대하기 전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살갑게 굴며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트집에도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그저 저를 미워만 하셨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백화점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전 시모에게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도 이렇다 할 말대답 한 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봐도 할 말이 없던 시모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런 시모의 행동에 서름이 터져버린 저는 그간 시모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읊어주었죠. 제 말이 길어질수록 시조모와 시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제 말이 끝나자 시조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말이 다 사실인 거야? 어디서 가짠지도 않게 그딴 짓거리를 한 게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게야? 나도 그리 미운 너한텐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식은 밥을 줘? 하녀 부리듯 부려?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그게?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요, 시집 와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저 애를 이 집에 들이셨잖아요. 제 입장에선 저 애가 눈엣 가시 같았고 그래서 괴롭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네가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게 된 건 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네 탓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미를 하루빨리 죽으라고 누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시켰니? 그리고 너보다 아랫사람들을 그리 심하게 괴롭히라고 누가 너한테 시켰니? 다 네 심보가 네 팔자를 꼰 것인데 누구 탓을 하는 게야? 그건 실수였어요. 그땐 저도 어렸고 뭘 몰라서 그런 언행을 했던 거라고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적 실수를 이날 이때껏 마음에 품고 저를 괴롭히시냐고요. 이렇게 말한 시모는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그런 시모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그리 미워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럼 어머님은 그런 이유로 절 괴롭히신 거예요? 제가 할머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란 이유 때문에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된다고 한들 어머니 말대로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저를 괴롭히세요. 왜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2년 전년 제 욕까지 하셨냐고요?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버렸고 시모 역시 악에 바친 듯 저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더군요. 난 네가 이래서 싫었다. 네 행동, 생김새, 말투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특히 네 그 건방짐이 제일 싫었다. 날 깔보는 듯한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건방짐이 미친 듯이 싫었다고. 정말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정말 맹세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시모에게 살갑게 대했기에 저 정도 자격지심이면 병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싫다며 소리를 질러버린 시모는 급기야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왕 일도 이렇게 됐고 민철이 너 당장 이혼해. 더는 이딴 년이 너하고 사는 꼴은 보기도 싫다. 시모는 결국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렸고 남편은 되묻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당신은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면 나랑 이혼까지 할 생각이야? 당신은 생각이 없어?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그런 제 행동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저에게 무시무시한 태세로 달려들더군요. 이년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이년을 그냥.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저도 모르게 시모를 밀쳐버렸고 바닥에 고꾸라진 시모를 본 남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시어머니를 밀치는 거야? 당장 이혼해. 나도 너 같은 년이랑 한시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 해줄게. 변명할 생각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전 모든 걸 체념한 채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조모 역시 시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비야, 너도 이혼하거라. 더는 저런 물건이랑 너랑 사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니요?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진 시집살이 다 견디고 인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이혼이라니. 전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시조모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따지고 들었지만 시부는 그런 시모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시조모의 얼굴만 바라보더군요. 지금까지 한 말이 다가 아니란다, 아비야. 저 물건은 고얀 행동뿐 아니라 입으로도 죄를 짓고 있더구나. 시집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색시가 손아래 동서들한테 한다는 말이 저 늙은 할망구는 왜 죽지도 않고 질기게 살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건지 목숨도 질기다면서 같이 사는 게 고역이라고 하더구나.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더냐? 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은 걸 네가 사랑한다고 하니 참고 또 참았는데 저리 제 자식 이혼시키는 꼴을 보니 나도 널 이혼시켜도 될 것 같구나. 당장 이혼하고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다 내쫓아내. 더는 내가 벌어 갈고 닦은 곳에서 저딴 것들 호의호식하는 꼴조차도 보기 싫으니. 이미 시모의 민낯을 알아버린 시부는 오만 정이 떨어지신 듯 그 자리에서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했고 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다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가 다 고칠게요, 어머님.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요, 이 사람이랑 이혼도 안 하고 이 사람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게요. 이미 늦은 일이니
더는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거라. 우리 민철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요. 장손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으세요? 하나뿐인 아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겐지. 민정이 잘 보고 들었지? 앞으로 할미가 물려주는 재산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생각해서 이 할미한테 알려주거라. 혹여나 네 어미나 오빠한테 한 푼이라도 흘러가는 순간 너도 쫓겨날 테니 그리하라. 시주모의 통보와 함께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버렸고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마저 쫓겨나 실업자 신세가 되었죠. 거기에다 시무는 그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점이 드러나며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긴 악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즐기긴 정말 즐기더라고요. 다름 아닌 전 시모가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이라뇨?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머님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민철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말이야.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우리 민철이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잖니. 그러니 네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민철이만이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해다오. 네가 말하면 다 들어주실 게야. 정말 반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억지로 쥐어짜내는 눈물인 게 어쩌면 그리도 티가 나는지. 속아주고 싶어도 속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욱 단호하게 전시모에게 물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의 단호한 태도에 전 시모는 적잖게 당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간이 구겨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봐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시 불쌍한 척을 하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너희 사랑하는 사이였지 않니? 민철이랑 나 오갈 데도 없는 신세다 지금. 민철이 이모한테라도 신세를 져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갈 곳도 없는 신세라고.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간 가져다 준 돈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딱 끊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민철이만이라도, 응? 그 벌의 양은 누가 정해주었기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받는 사람이 다 받았다고 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시모는 물론이고 전 남편조차 용서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시모의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죠. 저 이제 그 집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인 거 잊으셨어요? 직접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어쨌든 전 이제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 말에 이때껏 거짓 눈물로 애원하던 시모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가까운 거리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머리채가 잡혀버렸고 무슨 힘이 그렇게도 대단한지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있는 힘껏 잡아준 시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너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그런 부탁을 하지 마. 오냐, 네 말대로 그런 부탁은 이제 할 일이 없을 거다. 오늘 너 죽는 날이니까 말이다. 저는 고함 소리와 함께 전 시모 역시 고함을 질러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옆집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덕에 시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모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다신 저를 찾아오지도 찾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어요. 그 후 소식을 전해들은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좀 놀래서 그렇지 다친 곳은 없어요. 다행이다.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엄마랑 오빠 살 작은 집 얻어줬으니까 앞으로 언니 찾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가씨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 알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크게 화내실 텐데. 아, 그건 걱정 마세요. 할머니하고 아빠한테 다 허락 받고 얻어줬어요. 제 딴에는 마지막 효라고 생각하고 해드린 건데 엄마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 끊어버렸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오빠처럼 엄마 사랑받으며 자란 자식도 아니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값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아가씨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괜찮아요? 네, 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보단 오빠가 큰일이죠 뭐. 제가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돈줄이었을 텐데 저마저 연락 끊었더니 들리는 소문엔 어디 작은 회사에 취업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버텨내겠어요? 한평생 고생이란 모르고 편하게만 살았는데. 뭐 이제 알아서 잘 살기만을 바라야죠. 그렇게 말을 마친 신우이는 앞으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도 되겠냐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전 알겠다고 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동생 하나 생긴 기분이 좋기도 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던 신우이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신우이뿐 아니라 할머니와도 가끔 보고 지내고 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엔 할머니의 책임이 크다며 자책 아닌 자책을 하시더니 어느 날엔 할머니의 건물에 소품 가게를 하나 차려주시더라고요. 회사도 결혼한 후에 그만두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아픔이 빨리 잊혀진다고요. 전 감사하게 가게를 받았고 잡생각도 버릴 겸 핸드메이드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가끔 너무 쉽게 이혼을 한 것인가 싶은 순간도 있긴 하지만 더는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참고 더 살았다간 어떤 꼴을 보고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전 옆 커피가게 사장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거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사 먹으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부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해서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죠. 그 이후 사장님과 가끔 밖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술도 먹으며 서로 알아보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당시엔 다신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정말 모르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또 남자를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보면 말이죠. 어쨌든 전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일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간에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